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된다.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람 제발 부르지 마. 그건 나 포함인 것 같아요. 뭐 이전에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이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서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야가 안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처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87년 이후에 여야가 안 해왔던 것 중에서 그래 우리 당이 처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 정부죠. 우리 당에서 나온 정부에서 처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탄핵까지 갔던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때요? 민주당도 지금 29번의 탄핵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죠?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이러한 행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를 어디까지 가져가 보실 생각인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예, 문제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 오래 있었잖아요. 예? 국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들을 보면요. 딱 두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해서 재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면 아직 그거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불러가지고 그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이거 자료 검토 제대로 했느냐, 자 다음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예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요. 이제 그 전에 의원들이 자신의 재판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법관을 자꾸 압박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 법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겠군요. 그 직위원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심판이 아직 경기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한 다음에 다시 심판을 넣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이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밖에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재판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어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한 톨이라도 나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증거 안 내놓으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무슨 식사 자료가 있었다, 뭐 누가 참석했었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너무 빨랐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요, 이거 가지고 할 만한 재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니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아니 대법관이 그러면은 대법원에 올라온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이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은 하나의 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1년에만 3만 건 4만 건이 대법관들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건씩 해야 되거든요. 10건씩 오전에 5건 오후에 10건씩 해야 돼요. 1년 365일을. 그러면 제대로 되냐 이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보냐 이거면 어쩔 수 없이 재판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럼 우리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냐 헌법재판관 연구관한테 받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시라니까요. 하시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미 영향을 안 줘요. 끝났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진행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니 보세요. 제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사법부에서 각 판사의 그거에 대해서 빨간 펜 안 친다고 해도 아니 아직 안 끝난 게 얘만 뭐냐면 드릴게요. 일단 얘만. 말씀해 보고요. 아니 제가 비서관이에요. 제 네. 위에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보좌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조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판결을 할 때,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들을 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또 국민들의 판단인데 우리는 또 이거 외에도 대법관을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뭐 1조 4천억 건설 비용 드니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불러서 우리가 대법원장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판에 영향 주는 겁니까? 예? 이것도 영향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럼 왜 못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약속하면 나와서 대답할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지금 박균택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장은 답은 안 하죠? 예,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고 그냥 네. 이제 그냥 듣고만 있다고 합니다. 질문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네.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앞으로도 강공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전례가 되면요.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재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모든 재판을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결정을 내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모든 재판을 유무죄를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폴 하나 띄워놓고 찬성 반대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원해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법을 해석하는 일,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법률가들이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판사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은 그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민주주의니까 그냥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면 그런 나라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하지 마시고 사법부가 이 사람들이 왜 공부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가 하는 일이지만 그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일로 그게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게 삼권 분립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체제잖아요. 그럼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파기환송 이 결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그 전원합의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저희는 제가 물어보는 의도 아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전원합의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울림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정치적인 영향이나 외압을 하나도 받지 않고 조희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딱 9일 만에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일단 대답을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의 의견은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본인도 법률가니까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조희대가 했던 그 행동들이 정말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요? 환송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제 뭐 근데 두 번째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사법부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사법부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엔 이제 다수결로 싸우는 겁니다. 힘 대 힘으로.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거예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아니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 질서와 평화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론도 있고 설득도 있어야 되는데 거고. 나중에 설득 토론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결국은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너는 짜장면 먹자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3명 2명이면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생 그 사람은 짬뽕을 못 먹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선거가 다수결이라는 것이 다수결이라는 건 항상 오른쪽으로만 흐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고 소수 의견에 대한 좀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 사실은 법치주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이제 생각 차이는 뭐냐면 이쪽은 입법 권력이 가장 세다. 그러니까 입법 권력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나머지 권력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데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입법 말씀하신 권력이 거 보면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네.